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격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얘기들은 가능한 한 빼고 꼭 이것만 알아주세요 하는 정도의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주격장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상에서 우리말로 주격, 그러면 주격 하니까 당연히 얘가 주니까 메인이니까 딴 게 또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영어 원어로 오면 메모리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메인 메모리, 우리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메모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억 장치는 일단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컴퓨터가 일을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에요. 어떤 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상이 되는 거고요, 목수 아저씨에게는 작업대가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우리가 밖에서 배를 짓는다 그러면 그 마당, 배를 짓기 위한 마당이 그 작업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기억 장치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실제로 요 칸 사각형 그린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로 보세요? 비트 스트링 된 걸 보시면 되고요. 비트 스트링의 어떤 단위가 나열된 것이 연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간들, 어떤 일정한 공간들이 있을 때요, 그 공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그 공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벨, 표딱지, 표식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 표식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는 101호야, 얘는 102호야, 103호야, 얘는 104호고 얘는 105호야. 이렇게 구분을 해야 위에 있는 비트 스트링, 비트 블럭과 아래에 있는 비트 블럭, 비트 스트링의 단위 블럭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 각각의 같은 공간들을 다르게 구분 지어 놓은 걸 우리 뭐라고 하지요? 잘 모르겠으면요, 우리 개념적으로요, 같은 사이즈의 공간이죠. 공간이 있고 그 공간들을 각각 이걸로 구분해 놓은 곳, 어디가 이런 형태죠? 네, 우리나라 주거 형태로 되게 많이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아파트 보시면요, 같은 사이즈의 평수가 쭉 늘어서 있고 그 평수들을 굶짓기 위한 요거를 호스 번호를 때문에 붙여 놓잖아요. 바로 이거를 이제 넓게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주소, 영어로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이걸 당연히 아는 단어죠. address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 공간이 뭐겠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보냐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있고요. 그 사람이 사는 공간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붙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격장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두드릴 게, 컴퓨터에는요, 굉장히 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쵸? 아마 IT 시스템 시간에 배우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선들을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가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개념적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버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더보드, 메인보드에 그려져 있는 선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와 그 다음 메인보드 연결하는 판 케이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버스는 여러분들 아침에 버스 타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제공하는, 뭐겠어요? 앞에서 한 대로 하면 명령과 데이터가 이동해 갈 수 있는 이동의 통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스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가 오가는 데이터 버스가 있어요. 데이터 버스. 이거 영어로 알 것 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요즘에는 단어가 생각이 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데이터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버스, 주소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앞에 메모리에서 얘기할 때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데이터 버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어드레스 몇 호 몇 호를 지정하기 위한 연결선들이 주소 버스가 돼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와 주소가 이동하거나 어디론가 옮겨가서 무언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어 장치로부터 나와서 무엇을 하시오 라고 하는 제어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버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컴퓨터 메인보드에 연결된 모든 선들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 주기억 장치의 하드웨어적인 실질적인 물리적인 형태로 넘어올 건데요.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 실제로 주기억 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좀 힘들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시점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생길 정도의 위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장비가 등장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점, 오늘날에 기준했을 때 주기억 장치는 대부분 뭘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최강국이죠. 반도체라고 하는 소자를 써서 이 반도체 기술로 주기억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억 장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주기억 장치 쓰이는 반도체 기억 장치에는요, 크게 나눠서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약자들 찾아서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오니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을 수만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특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억 장치는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네, 램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옆에 블락에서 얘기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서 처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 램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SRA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R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스에 혹시 관심이 있거나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삼성에서 다 만들겠죠.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서 주로 만들어내는 게 땡땡땡 메가 D램, 기가 D램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D램 이렇게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S는 static 정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D는 dynamic 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얘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요. 대신에 집적하기가 좀 힘들어요. 얘는 속도는 SRAM에 비해서 좀 낮아요. 한데요. 집적화시키기가 좋아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판에 왜 손가락 두 개만한 판에 이렇게
까맣게 IC 칩들이 올라가 있는 거, 정확한 IC 패키지죠. 패키지들이 올라가 있는 거 이제 보실 건데요. 그거 이제 주로 D램의 형태들로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념인데요. 이 캐시 가지고도 아마 1시간 이상 뭐 다 정리를 해야 될 그럴 거지만 마찬가지 정산하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다 보긴 힘들어서 개념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뭐 위치, 그러니까 어디 있든 상관이 없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U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CPU 메모리 사이에 속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속도 차이를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속도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운데 껴서 빠르게 느린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갖다 가 CPU에 전해주고 CPU가 처리한 걸 갖다가 또 본인이 맡아서 갖다 두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성능이 뛰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붙인 게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로 생각하면 쉽냐면요. 우리 요즘에 병원 드라마 되게 많았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집도의가 있고요. 그 집도의 옆에서 그 어시스트라고 하죠. 뭐 드라마상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의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병원 같으면 뭐 간호사들이 직접 그거를 할 수도 있죠. 다시 해서 의사는 환자에게 집중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환자를 수술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도구대, 뭐 칼도 있고 뭐 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도구대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은 옆에 서 있는 어시스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냥 가볍게 도구에 신경 쓰지 않고 뭐 말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쳐다보지 않고 의사는 누굴 보고 있어요? 환자의 수술 부위를 보고 있으면서 메스, 손만 내밀어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의사는 집중할 수 있죠. 환자 치료에.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캐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번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요. 뭐 컴퓨터 구조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좀 전에 SRAM이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랬죠. DRAM은 속도가 좀 늦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위치에 SRAM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RAM이 좀 속도가 느린 걸 보상해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조기억장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메인 메모리 보조기억장치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냥 스토리지요. 스토리지. 영어로는 스토리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뭐 번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린 스토리지라고 합시다. 뭐 머릿속에는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이 스토리지는 제일 많은 게 아주 오래전에 썼던 게 이제 테이프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의 안 쓰죠. 어떤 거 그냥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여러분들은 아마 음악 듣는 카세트 테이프도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테이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디스크 구조가 있어요. 이 둘과는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큰 차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테이프는 순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죠. 왜요? 테이프를 감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디스크는 어떻게 해요? 원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랜덤하다고 합니다. 임의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사용이 많이 돼서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게 디스크 구조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HDD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잠깐만요. 하나 더 해야겠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CD, 그 다음에 DVD,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요것들도 지금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스토리지 부분에서도요. 뭘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아까 주기억 장치 쪽 얘기한 데서 반도체 기억 장치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 기억 장치에서 SRAM, DRAM 얘기했는데 걔네들이 갖는 어떤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메모리가 만들어있는데 그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플래시 메모리가 만들어져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데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접점되는 부분에 있어서 USB의 규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USB 메모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USB는 그냥 규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약자 알아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Universal Serial Bus 이렇게 얘기하죠. 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쓰겠습니다. 아니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규격을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를 줄여서 우리가 USB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USB 메모리는 이 플래시 반도체 기억 장치의 어떤 특성을 갖는 얘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하지만 귀퉁이 조그맣게 그릴까 합니다. 메모리 얘기할 때요, 컴퓨터 성능 얘기할 때 우리 꼭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를 메모리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량이 커져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진짜 이집트는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용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피라미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똑같은 높이, 그래서 그냥 임의로 잘랐습니다만 똑같은 높이로 이 피라미드를 절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부피 크기 값이 어때요? 되게 많이 차이 나겠죠. 요 위에 하고 그다음 아래에 있는 이 부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얘기해서 같은 간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같은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량 확보가 수월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위는 조금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요? 네, 속도. 자, 미안합니다. 예쁘게 안 써지네요. 속도와 용량. 이 부분, 용량, 속도.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부분은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 부분을 아까 우리 스토리지에 얘기했던 테이프, 그 위에는 디스크, 그 다음에 중간에쯤이면은 캐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자세히 정리 안 하고요, 그냥 메모리 계층도라고 있는데 얘가 피라미드래요. 꼭대기에 CPU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